It's Charlie's World. 안녕하세요. 찰리스 월드의 찰리 브라운입니다. 사실 암호화폐하고 미국의 이제 금리 인상하고 사실 알고 보면 이제 이게 커플링을 이끌 수도 있고 오히려 반대로 디커플링을 이끌 수도 있는데 항상 이게 이제 제가 말하는 이 두 가지 관점이 이제 항상 맞아 떨어지진 않거든요, 사실상. 근데 제가 생각하는 그 디커플링으로 가는 시점은 내년 이제 상반기 어느 시점부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올해 말이 됐건 아니면 내년 초까지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아마 커플링 쪽으로 갈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요 근래에 지난 1년간을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식시장이나 아니면 금리 인상이 되면 알게 모르게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사실상 부정적인 영향이 지속적으로 사실 가해진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올 연말 같은 경우도 지금 지금 가이드라인이 지금 암호화폐에 관해서 미국 세계사고도 그렇고 이제 CBOE도 그렇고 한국 정부에서도 아니면 뭐 일본 정부, 중국 정부에서는 완전히 언급 자체를 안 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미국 금리 인상이 어떻게 진행되느냐도 사실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2월 10일 날 이제 벡트 거래소가 이제 오픈하는 것도 이제 중요하지만 근데 이제 제가 아침에 이거는 어저께 밤부터 이 뉴스를 봤는데 갑자기 이제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근데 우리 모두는 원래는 이제 12월에 미국에서 이제 금리 인상을 할 거라고 그렇게 예측을 하고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 뉴스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12월 인상 올바른지 확신 못해라고 해서 미국 금리 인상 신중론이 제기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뉴스가 연합뉴스에서 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매체에서도 지금 이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중립 금리의 근접 추가 인상 시 데이터 의존 더 높여야 해가지고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 이제 사진이 나와 있고 이분이 이제 가장 영향력이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크신 분이잖아요. 파월 의장님이. 근데 여기서 뉴욕에서 사실 이 뉴스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기원 특파원님인가 그분이 이제 말씀하신 건데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FED가 점진적인 기준금리 인상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한 신중론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지난 1년간 중에 3번에 걸쳐서 금리 인상이 이제 진행이 됐고 마지막 12월을 남긴 지금 현재 시점에서 금리 인상이 마지막으로 할 거다라는 얘기를 FED에서 분명히 계속 했었어요. 그걸 시사해서 시장의 공포감을 계속 조성을 했었는데 이제 갑자기 지금 금리 인상 신중론에 관해서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내년으로 넘긴다는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죠. 지금 이제 보시면 이 뉴스를 보시면 아마 아시겠지만 그래서 하커 총재는 12개 지역별 여는 총재 가운데 한 명으로 중도 성향으로 분류돼 왔다. 지난해까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의 금리 결정에 참여했지만 올해와 내년에는 투표권이 없다. 그래서 이분이 최근 데이터의 인플레이션이 우리의 목표 연 2%를 넘어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없다. 이것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지켜볼 시간이 있다고 평가했다. 라고 이제 그분이 말씀을 하시고 제롬 파월 의장에 이어 연준 2인자인 리처드 클라리다 부의장은 16일 미 CNBC 방송에 출연해 연준이 중립금리에 근접했으며 향후 추가금리 인상 시 경제 데이터에 더 많은 의존을 해야 한다면서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라고 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데이터에 근접해서 이제 접근을 해서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는 사실상 모든 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 경제가 썩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미국 IT 기술주도 대폭으로 애플도 그렇고 되게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리고 지금 좋아질까 말까 이제 G20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까에 관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지금 시점이고 이번 달 말에 G20하고 그 바로 전날에 아마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진핑이 아마 의견을 아마 조합을 할 거예요. 회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냉각기인 게 암호화폐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분명히 가이드라인이 어느 정도 G20에서는 분명히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더 중요한 거는 시진핑하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그 어떤 냉각기 지금 영역 다툼이 아마 올해 연말 지날 때까지는
와에 대해서 약간 그런 분위기로 해서 아마 전 세계 증시를 조금 더 부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하고 맥락을 같이 해야 하는 게 미국에서 사실상 그거하고 꾀를 같이 하려면 사실상 12월에 금리 인상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거는 미국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중국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주변 G7, G20 국가를 위해서 아마 그렇게 하는 게 아마 바보가 아니라면 금리 인상을 아마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냄새를 슬슬 풍기면서 여론몰이를 또 하기 시작하면서 뒤통수를 이거는 안 칠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땐 그거는 어떻게 보면 미국 경제 주택시장이나 IT 산업에 관해서도 지금 자멸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제가 12월 달에 원래 모든 기업들이 원래 정산이나 이런 거래서 주가를 어느 정도 끌어올려가지고 얘네들도 이제 정리를 해서 크리스마스 때 파티를 하려면 원래 보통 여태까지 역대 계속 그래 왔거든요. 그러면서 1월 달로 가면서 이제 냉각기로 가는데 이제 내년에 이제 그런 얘기는 할 얘기고 또 보시면은 아까 좀 전에 뉴스는 파월 의장이 나오신 거고 이건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12월 금리 인상 올바른지 확신 못해라고 해서 같은 맥락에서 이제 나온 뉴스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자리 감소 나타날 거, 주택시장 둔화도 리스크, 세금 감면 효과 일시적, 2019년, 2018년과 다를 것이라고 이제 예측한 그 자료죠. 그래서 지금 경제가 미국 경제도 그렇고 겉으로는 좋다 막 그러지만 사실상 지금 나와 있는 지표상에 보면 일자리도 되게 많이 감소하고 있고 주택시장도 사실상 지금 점진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다 그래요. 근데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도 그림자 금융 때문에 지금 위기에 직면해 있는 거 사실이고 주택시장 붕괴론도 제기되고 있고 하다못해 미국 같은 경우도 저도 똑같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현재 시점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금리 인상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하면 본인의 권력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칼을 빼들어서 위력을 발휘해서 그 모습을 보이겠지만 중장기로 봤을 때는 미국 쪽에 이제 등 돌리는 나라들이 지금보다 더 많이 생길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거죠. 왜? 지금 선에서는 달러의 위력이 예전보다 못하기 때문에 지금 선에서는 미국에서도 예전같이 못하게 그렇게 움직일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커는 세금 감면 등 이슈는 효과는 일시적이라며 2019년은 2018년과 같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해서 트럼프가 감세 정책을 피면서 적게 낸 세금을 이용해서 미국에 있는 그러니까 기업들이 이제 커다란 기업들이 이제 자사주를 매입하면서 주가를 반등시켰죠. 그래서 주가를 지지시킨 것도 사실이고, 근데 그건 사실상 여기 이렇게 하커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언발의 오줌 누기밖에 안 되는 거죠, 사실상. 그래서 끝에 쪽에 보시면 앞서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 역시 금리 인상 효과 미비 등 내년도 성장 둔화 가능성을 거론한 바 있다. 외신에서는 이를 금리 인상 중단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했었다라고 해서 얘기가 나와 있고, 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건 미 국채가 연준 위원 비둘기 발언의 상승이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요 근래에 미국 10년물 이제 국채랑 2년물 이제 국채가 위기감이 엄청나게 많이 조성돼가지고 JTB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3.2에서 이제 4%대로 치닫는 그런 예상치나 5%대 치닫는 그런 예상치가 이제 나와서 되게 많이 위기감 조성이 사실 됐었는데, 한동안 또 어떤 미중 무역전쟁 갈등에 관해서 살짝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태인데, 그렇다고 엄청나게 호전으로 돌아간 상태는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통화 정책에 민감한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전 거래일보다 4.9 BP 내린 2.813을 보였다고 나오고 좀 내렸어요. 그리고 이번 주 12.2 BP 떨어졌는데 이는 2016년 6월 이후 최대 주간 하락폭이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지금 2년물 국채에 관해서 이렇게 나왔고, 그리고 10년물과 2년물의 가격 격차는 전장 25.4bp에서 이날 26.1bp로 확대됐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국채 수익률은 가격과 반대로 움직였다라고 나와서 지금 2년물하고 10년물 국채 가격이
조금 안정화 추세로 조금이라도 접어드는 현재 상황이거든요, 사실상. 근데 이번 G20에서 제가 봤을 때는 좀 호전적으로 돌아갈 확률이 높다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거기다가 좀 전에 뉴스를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전격적으로 시사를 만약 안 하면 아마 올 연말에는 제가 봤을 때 암호화폐도 마찬가지로 아마 가이드라인이 G20에서 나오면서 조금 호장세로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희망회로는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이거는 경제랑 지금 커플링 상태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상황에서 만약 금리를 인상을 하면 가뜩이나 지금 꺼져가는 불씨에다 찬물을 끼얹는 격이기 때문에 미국 연준에서도 결론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그런 우매한 짓은 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영상은 지금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또 제일 윗부분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해 무역 관련 안도감은 형성됐지만 브렉시트 우려는 지속했다라고 해서 제 영상에서 이제 브렉시트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게 이제 불거지는 시점이 내년 3월 29일이라고 이제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게 사실상 암호화폐랑 전 세계 경제랑 맞물려서 아마 암울한 경제의 시작을 아마 알리는 효시가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브렉시트 초안의 반발에 영국의 주요 장관이 사퇴하고 테리사 메이 총리가 불신임 투표에 직면할 수 있다는 관측은 지속해서 나오는 중이다라고 나오고, 여기 보시면은 전문가들은 지정학적 위험이 일단 물러남에 따라 다시 미국 경제 펀더멘탈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했다. 탄탄한 미국 경제는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가져와 주가와 국채 수익률을 끌어올린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지금 수면 아래로 가뜩이나 경제도 안 좋아서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수면 아래로 살짝 가라앉아서 잠깐 시장이 풀리기 일보 직전이고, 각 국가에 속해 있는 다국적 기업들도 어떤 좋은 지표를 어느 정도는 이번 연도 말까지는 유지를 해야 되는데, 금리 인상을 12월 달에 하면 결국에는 지금 가뜩이나 죽어있는 불씨에 찬물을 끼얹으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죽은 불씨를 살리려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러진 않을 거다라는 그런 거 하나랑, 또 이제 마지막에 보시면 이란 제재 놓고 미국 사우디 불협화음이라고 해서,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미국에서 이제 8개국의 이란 제재에 관해서 8개국에 관해서는 이제 그 180일간의 유예 기간을 뒀죠. 그래서 그 유예 기간을 뒀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에서 대이란 제재를 해도 사실상 실효성이 있는 사실 발언은 아니고 정책은 아니었다라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그 석유라고 하면 전 세계에서 이제 사우디가 어떻게 보면 핵심 주축인데, 그 터키에 있는 카슈쿠지 그 암살 사건으로 인해서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그 트럼프 정부에서 사우디 쪽에 명분을 하나 만들어놔서 다리를 살짝 걸어놓은 상태예요. 그걸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내년에 180일간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그 시점에 아마 터뜨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사우디에서는 지금 원래는 친미였는데 반미로 돌아선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알게 모르게 지금 사우디 쪽에 왕세자 그쪽에 지금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저런 증거나 명분들을 하나하나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우디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중장기로 석유 쪽에서 나오는 수익률이 예전 같지 않고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여태까지 쌓아오는 자산을 손정희의 비전 펀드에 이제 투자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사실 그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랑 같이 이렇게 생각들을 해보시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에도 사우디의 감산 계획에 대해 노골적인 경고를 보냈다 또 나오고, 이런 의심에 대한 미국의 태도가 중요한 상황에서 분위기는 무하마드 왕사자에게 불리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는 거죠. 이것도 하나의 이제 지금 명분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면서 결국에는 내년, 그러니까 올해 연말이 아닌 것 같고 내년 1분기 1쿼터 말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암호화폐 시장 이제 비트코인 ETF 승인 시기하고 맞물려서 아마 전 세계 석유 생산량이나 아니면 석유 가격을 사우디아라비아의 분쟁하고
전 세계 이제 화약고인 시리아 그쪽하고 해가지고 뭔가 제가 봤을 때 위기를 불러오면서 경제를 다시 침몰하게 만들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그 시기에 ETF가 승인 날 확률도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커플링 쪽으로 가고 내년에는 암호화폐계 쪽하고 현물 경제, 현물 커런시 모든 이제 그 IMF 통화 바스켓에 있는 모든 자산하고 이제 암호화폐는 디커플링 쪽으로 갈 확률이 높다. 그래서 내년에 가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폐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 흔들흔들 거리게 일부러 의도적으로 세력들을 만들 거라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껴있는 게 사우디 왕세자도 분명히 껴있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쪽에서 미국 진영에서 지금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하나하나 작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뉴스를 끝으로 이제 미국 금리 인상 연말 그거랑 이제 내년에 제가 말씀드리는 그 시기랑 맞물려서 어거지일 수도 있지만 제가 보는 시각은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지금 선에서는 유가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무한정으로 찍어내지 않는 현재 상태에서는 인플레이션을 결국 억제하려면 유가를 가라앉혀놔야 되거든요. 어느 시기까지는. 근데 분명히 화약고를 내년 어느 시점에서는 분명히 터뜨려서 유가를 대폭 상승을 하면서 인플레이션 유발을 하면서 암호화폐가 긍정적으로 현물 경제 시스템에 전 세계 정부에서 인정해서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거를 예상하는 거죠. 그래서 이 뉴스가 아마 뭐 리플이라든가 비트코인 캐시라든가 이더리움이라든가 뭐 이런 거랑 이제 직접적으로 연관은 없지만 조금이라도 만약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오늘도 즐거운 일요일 되세요. 다 같이 끝까지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